네, 특검이 나토 순방 때 민간인인데도 공군 1호기에 동승한 인물을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이자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 신모 씨입니다.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신 씨는 피의자 신분이죠. 어떤 혐의입니까? 네,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의 차녀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가 대표를 지낸 자생한방병원의 계열사 자생바이오는 지난 2020년 가족 계열사로부터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90억 원을 빌렸는데요. 이후 자생바이오가 청산되면서 회계장부에서 사라진 90억 원이 신 씨 일가의 비자금,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쓰인 건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더 취재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한 횡령과 배임 혐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시청자들께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민간인 신분으로 순방에 동행한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그 사안도 조사하고 있다는 방침입니다. 이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목걸이로 알려진 2022년 나토 순방, 이 나토 순방에 관용 여권을 발급받고 1호기에 동행한 인물이 바로 신 씨입니다. 민간인 신 씨는 이 순방을 사전 답사까지 했습니다. 검찰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어서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 사안에 관련해서도 조사한 걸로 파악됩니다. 예,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의원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구속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소환했습니다. 또 통일교 의혹과 관련된 권성동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 오늘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를 한 지 오늘로 딱 90일 기본 수사 기간을 채우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제 다른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범위도 넓혀가고 있는데요. 특히 반클리프 목걸이, 이우원 화백 그림 수수 의혹에 적용된 뇌물 혐의는 이 앞서 기소된 세 가지 혐의보다 형량이 더 큽니다. 김건희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김 씨의 공무원이었던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신 씨의 혐의에 1호기 탑승 관련 내용뿐 아니라 횡령 배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가족 회사끼리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금 조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거론될 때부터 당선까지 2년 반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20년 1월부터입니다. 몇몇 언론사가 바로 이때부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때까지 자생한방병원이 수상한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20년 1월 자생한방병원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끼리 35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35억 원을 빌린 회사는 돈을 갚지 않고 2022년 돌연 법인을 청산합니다. 자생한방병원 일가 회사는 또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둘째 딸 신모 씨의 회사에 약 9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역시 갚지 않고 법인을 청산했습니다. 청산하면서 법인이 빌린 돈은 손실 처리를 하고 갚지 않은 채 회계상 정리가 됩니다. 특검은 가족 회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방식으로 125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 2020년 초부터 대선이 끝난 2022년 중순까지 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 씨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자생한방병원 차녀이자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 신 씨를 소환해 100억 원대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 가족회사들이 동원된 만큼 병원 이사장 등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비선 실세로 계속 뭐 얘기가 나왔던 인물이긴 한데 2022년 나토 순방 당시에 1호기에 그냥 일반인 신분으로 탔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원모 이제 당시의 인사비서관의 아내로 알려진 신지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생 한방병원의 네. 차녀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 자생 한방병원과 또 김건희의 커넥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팀이 좀 소환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첫 번째 순방이었었고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민간인을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이제 공직자로서의 비자 같은 걸 발급을 해줘가지고 순방길에 참여를 시켰던 것이고 그래서 또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같이 가느냐라는 그런 언론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했다는 얘기가 해외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행사들을 많이 치러봤었고 영어를 잘한다. 라고 해서 외교부의 그 많은 공무원들은 어디를 가버리고 대한민국에 영어 잘하는 분이 그렇게 없었던가 하는 총극을 벌였던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도 또 그래요. 뭐 다른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검사 출신들도 그런 사람들 몇몇 있긴 한데 참 찜찜하게도 검사분들은 어쩜 이렇게 그 이른바 있는 집에 이렇게 결혼들을 하셨는지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사법연수원 있을 때마다 혼테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결혼이 재테크다라는 의미에서 아하. 혼테크들을 정말 제대로 했던 분 같아요. 이제 자생 한방병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그렇죠. 뭐 그런 뭐 준재벌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런 집에 이제 혼테크를 했었던 건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김건희와 가까워지면서 뭔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단순하게 보호장치 정도가 아니라 더 가담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검의 의심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순방, 두 번째 순방, 뭐 생각해 보시면 뭐 명품 쇼핑 논란도 있었고 뭐 했는데 누군가 돈을 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냈느냐의 여부예요. 그러면 거기서 국고로 썼으면 기록이 남아 있겠죠. 예. 근데 국고가 아니라고 하면 김건희가 사비를 썼냐? 아니면 사비가 아니면 신 씨가 이제 그 두 번 다 따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뭔가 신 씨의 혐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예. 사비로 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아, 그러면은 신지연 씨를 데려간 게 저도 사실 그게 떠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지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여기뿐만 아니라 그 뭐 예를 들면 자기의 명품을 바꿔오라고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경제적으로 일정 정도 공동체적인 어떤 게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고가의 물건을 선물 받았거나 샀는데 친구나 누구한테 이것 좀 바꿔와. 라고 하면 굉장히 각별한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각별한 관계를 알고 보니까 준 재벌집 딸이고 여러 가지 민원과 뭐 예를 들면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는 뭐 이런 업체예요. 업체의 딸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남편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데려다 쓰고 있어. 이러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들여다볼 게 그 금전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인데 마침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민간인을 1억에 태우는 방식으로 동행을 시켰어. 근데 그 동행의 이유가 이미 그때도 설명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여사 때문에 갔다는 거잖아요. 여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여사의 편이라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설명하는 건 뭐 영어나 이런 문제라고 하지만 여사의 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그때 다 알고 있듯이 여사가 그때 뭘 한 겁니까? 명품 쇼핑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사의 무슨 편의를 봐준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지점을 보고 있는 거죠. 아, 그 쇼퍼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자님은 가서 순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질시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주가 조작해가면서 어렵게 쌓아왔는데 얘는 어떻게 우리 그 남편 뭐 배우자긴 한데 금수저라는 이유로 자기는 어렵게 정말 그 검사 중에서도 참 본인의 말만 따라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사람이랑 살겠냐고는 아저씨로 골랐는데 쟤는 멀쩡한 나이일 때 젊은 검사랑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잘 이루고 사네. 그리고 내 남편 덕분에 지 남편도 또 이렇게 높은 대통령실까지 왔잖아. 그러니 또 거기서 단순하게 이용하는 걸 넘어서서 나의 존재 가치를 그 사람을 이렇게 부리다시피 함으로써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야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싶었던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제가 정말 쓸데없는 조선시대 그 궁궐 비화 같은 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리하신데요?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기자님 그거 궁금합니다. 자생 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차녀인데
90억 원 비자금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혹시 취재하신 거 있으세요? 이게 꽤 오래된 소문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 이제 이 비자금이 뭐 어떤 용처로 사용됐는지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나 이런 데서 콕 집어서 자생 한방병원의 이슈만 해결해주는 회의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행정 대통령실에서 입법부한테 그렇게 역할이 내려오려면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자생 한방병원이 비자금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뭐 예를 들면 본인들과 친분이 있는 윤석열도 돕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이슈,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억보다 훨씬 더 큰 베네핏이 보장된 어떤 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냐, 이거를 이제 지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 명태균도 한방 관련된 거에 관심을 가졌고, 한방 관련된 어떤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가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한방 그 한의사협회에서 명태균한테도 막 로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윤석열 정부 시기에 뭔가 한방이나 한의학 관련 업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슈나 민원을 해결하자, 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활발하게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 말하자면 중심에 자생 한방병원이 있는 거고, 있다. 제일 큰 어쨌든 한방 관련된 병원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 자생 한방병원이 들여다보니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 자체가 하나의 어떤 게이트급 의혹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커요. 그러니까 신씨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가족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90억 원을 장기 대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청산에 맞춰서 정부가 이거 그냥 제각해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비자금 의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었을 때 그러면 이 원래 이제 모회사 자생한방병원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돈이 없어지는데 이거를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없어졌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일종의 돈 세탁 창구처럼 쓰인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또 웬만한 사람이면 웬만한 사람이나 기업이라면 두려워서라도 이런 일을 못 하는데 아니 좀 대통령 직권으로 인사비서관으로 들어갈 정도의 그런 인물이니까 우리 집 사위가. 더더군다나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 공화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도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 그리고 아까 이제 한약재 예, 같은 한약재. 경우 이게 한약재가 보험 처리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보험 처리가 되는 약재 하나가 딱 허가가 난 거예요, 시범 사업으로. 근데 그 약이 중요하고 약이 비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자생 한방병원에서 거기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만 처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약에서가 아니라 그 약을 받으려면 거기 입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입원한 다음에 그 약만 쓰겠어요. 그러면 입원비 들어가지고 다른 약을 하고 다른 약이나 다른 치료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병원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을 내주는지 추정도 안 되는데 이익은 엄청난 거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자체 팔린 거는 따져봐야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되지만. 근데 이 금액을 통해서 이거 법원에 가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자금을 추징한다? 추징 못 해요. 직접적인 불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게. 그리고 한약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말하자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한약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한의원에서만 제조하는 약인 경우도 많고, 근데 이걸 해주면 이 말하자면 병원의 특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대체하는 보완제들이 또 약들이 있는데 그럼 이건 지정을 안 해주고 이것만 지정을 해주기도 어렵고, 뭐 이런 이제 형평성의 문제랑 특혜 시비 때문에 어려운데 요것만 이제 말하자면 자생한방병원에서 특허 출원했던 요 약만 딱 지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는 엄청난 말하자면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체가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 특허가 자생한방병원에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네. 대상에 그 약재가 쏙 들어갔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비를 받을 수 그렇죠. 있는 이 거잖아요. 약재를 처방하면 의료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료비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 병원에 가야 그게 있다가 중요한 거죠. 엄청난 그리고 그렇죠. 홍보 효과가 엄청나죠. 홍보, 그렇죠. 야, 한약재가 수천 수백 가지인데 왜 이 약만 정부가 지정을 해줬겠어?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으니까 정부가 해줬겠지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특혜네요. 거죠. 예.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한방병원은 입원이 가능한 대형 병원인데 전국에 지점을 갖고 있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생한방병원의 영업에 엄청 도움이 되고 그래서 윤석열이 영업사원 1호인 거 아닙니까? 자기 친구들 영업을 다 자기가 해주니까. 아니 영업을 거기서 하라 그런 게 아닌데 네. 그 신지현 씨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이원모 인사비서관인데 네. 사실 용인갑에서 출마도 출마를 했었죠. 했었어요. 네. 근데 요 공천에도 김건희가 개입했을 정황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예. 네. 이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아니 지금 직접적으로 수사받고 있고 재판에 넘겨진 게 공천 개입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가까웠었고 자기 순방까지 도와줬었고 어쩌면 더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준 것으로도 의심받는 사람인데 뭐 굳이 매관매직으로 따지면 가장 큰 액수일걸요? 왜 안 도와주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팀에 오늘 신지현 씨를 부른 거는 이 공천 개입 관련한 그 혐의로 부른 건가요? 아니면은 1호기 탄 걸로 부른 건가요? 일단은 아니면 지금 1호기 탑승을 그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막 얘기하신 대로 공천계에 관련된 걸 안 볼 수 없겠죠. 왜냐면 이 말하자면 이현모 비서관의 공천도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당시 얘기를 했던 이상한 공천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공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공천이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모종의 증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김건희와 이 통화 내역들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생 한방병원 관련한 것도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뭐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네. 의혹들 이전부터 제기가 됐었어요. 이전부터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이 사장을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는 없겠죠. 예. 예. 뭐 여러 가지 좀 계속 하사 플러스 알파가 늘어나는 아니 듯한.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의힘 쪽 인사들의 얘기가 이전부터 했던 얘기가 예.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정말 아주 김산의 조금이고 일각이고 그럼 이거 말고 뭘 더 했냐라고 물어보면 공적으로 들어온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은 다. 다. 진짜 다. 놀라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아직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구 여권에서 지난 여권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돌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이 했다는 얘기겠어요. 야, 이제 법 위에 군림하고 어떤 절차도 지킬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다. 돈 되는 일 마다하지 않는다. 네. 진짜 사업하려고 대통령 했나 봅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아내입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차녀죠. 신지연 씨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문제 그리고 비자금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전격적인 소환 조사를 했는지 이 사건 최초에 검찰에 고발장을 냈던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2022년도 사건인데 왜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원모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의 아내 신지연 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이 사건은 원래 저희가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에 2022년에 이 비선이 민간인이 최초의 그 윤석열 정권 최초의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도 이후에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이 오랜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는 철저히 수사가 잘 안 되다가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을 최근에 이 이재명 정부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재고발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다시 재고발을 하고 오늘 이제 그 핵심 관련자인 신모 씨를 이제 소환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순방의 동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외국에 나토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현지에 있는 모든 이런 일정 같은 것은 3급 국가 기밀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이런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동선 또는 영부인의 동선을 미리 알고 사전답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 신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원모와 이제 배우자인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 이원모와 신지연 부부는 아주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남편도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그 아내는 영부인과 함께 대통령 순방까지 가는데 대통령 전용기에는 대통령실 직원이나 관련 공무원이 아니면 민간인은 탑승조차 못하는데 이 신지연이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해외 순방 일정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고발했는데
그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 민간인인 신지은도 이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오늘 특검이 소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특검에서 오늘 또 자생바이오 9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명확하게 신지은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소환 조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또는 이제 직권남용과 외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돼서도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자생한방병원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한방병원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위가 이혼모가 윤석열이 그 검찰에 재직 중일 당시부터 아주 윤석열과는 사적 인연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집에도 이 이혼모 신지연 부부도 여러 차례 사적인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이후에 자생한방병원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익 추구죠. 이런 이권 사업에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것이라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혼모가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다가 용인 병인가요? 출마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놀랍게도 국회의원 총선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사상 초유로 대통령실에 또 컴백을 합니다. 이런 일은 이혼모에게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혼모가 자기 그 아내인 신지연이도 이런 식으로 해외 순방에 동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생한방병원 즉 이혼모의 처가죠. 이 자생한방병원이 이런 바이오 신재생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권 차원에서 부당한 지원을 한 것이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따내기 위해서 자생한방병원이 정권에게 어떤 이런 비자금 차원의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김건희 국정농단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권의 비리 범죄 혐의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서 철저히 국민 앞에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준식 이사장입니다. 자생한방병원 창업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바탕으로 지난 정부 때 특혜를 받았다라는 논란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신준식 이사장이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약자인 하르파고 피툼건 천수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건강보험 시범 사업 대상 한약대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힘을 썼다라는 것 이거 수사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혼모 사위죠. 이혼모 전 이제 비서관이 이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고 신지연 씨는 결국 지금 비자금까지 조사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렇게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혐의를 잡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검에서 사법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이 사건 자생한방병원도 서희건설과 아주 굉장히 어떤 평행선 같은 굉장히 유사한 구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초대 총리이자 끝까지 뭐 유일한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갑니다. 그럼 좀 핵심 보직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자생한방병원의 사위인 이혼모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물론 총선까지도 출마하고 이 모든 것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처가이죠. 서희건설과 그리고 이 자생한방병원도 이런 모종의 윤석열 정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어떤 이권에 어떤 그런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서희건설 한 분뿐만 아니라 자생한방병원에서도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권 차원의 어떤 일종의 정경유착이죠.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으로 저는 보는데 서희건설에 이어서 자생한방병원도 이런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받아야 하고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